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드러나며 감정은 목소리에 묻어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가볍게 넘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 말이 점점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오래 산다는 건 많은 얼굴을 보고 많은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이 익히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된다. 나는 올해 65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잘 몰랐다. 사람을 아는 방법이란 게 사실 단순하지 않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순간도 많다. 예를 들면 오래된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는 1시간 동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커피만 홀짝였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등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앉아 있었다. 대충 보아도 요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딱 하나였다. 그냥 다 똑같지 뭐. 그 말의 끝자락이 유난히 무거웠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그냥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일상의 고단함, 인간관계의 피로, 삶의 권태 같은 것들이 촘촘히 얽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걸 쉽게 눈치채는 편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50을 넘기고부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어떤 깊이를 가진 감정의 파동처럼 느껴졌다. 어떤 사람은 푸른 빛의 목소리를 가졌다. 차갑고 단정한 느낌.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타입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붉은 빛의 목소리를 가졌다. 따뜻하고 격정적이지만 때때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회색이었다. 감정이 닳고 달아도는 빛을 띠지 않는 소리. 나는 어쩐지 회색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충고도 해결책도 아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이 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든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을 들여다봐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닐까. 나는 평생 수많은 얼굴을 봤고 수많은 태도를 읽었고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얼굴이 하나 있다. 그녀는 미진이라고 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서울의 오래된 거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운영했고 나는 그 서점의 단골이었다. 미진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사람이 어떤 책을 집어드느냐를 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재미있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책을 보더니 씩 웃었다. 좀 외로운 사람이요. 그게 정곡을 찌른 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연인이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렇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누군가는 평생 보존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사랑도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 미진이 떠나고 나는 한동안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헤어진 연인을 잊어가는 과정이 기억이 사라지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얘 경험으로는 그 반대였다. 오히려 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 우리가 함께 앉았던 벤치의 감촉, 커피를 타면서 부르던 콧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목소리. 사람의 감정은 목소리에 나타난다고 했던가. 미진의 마지막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다. 이별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는 대부분 그렇다. 격렬하게 싸우며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감정은 서서히 식어가는 법이다. 그리고 식어버린 감정은 차가운 커피처럼 마지막까지 조용한 온도를 유지한다. 나는 미진을 붙잡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그들의 태도를 살핀다. 목소리를 듣는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웃고 같은 이유로 슬퍼하며 같은 이유로 사랑하고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어쩌면
나는 남은 생을 이런 식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외로운 건 아니다.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할 뿐이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 요즘 나는 거울을 자주 본다. 젊었을 땐 거울을 보는 일이 드물었다. 외출 전에 대충 머리를 정리하거나 면도를 할 때 정도였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달라졌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봤다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하고 있다. 눈가의 주름은 늘어났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하지만 정작 내 눈길이 오래 머무는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다. 나는 내 얼굴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읽으려 한다. 어떤 날은 내 얼굴에서 낯선 사람이 보이기도 한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것처럼. 그래, 너 요즘 좀 힘들었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릴 때도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다.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무엇을 읽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편안한 인상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고 말한다. 같은 얼굴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기하다. 어쩌면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감정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나는 한때 얼굴을 잊어버리는 병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한동안 사람들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릴 때 친구,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동료, 심지어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조차 흐릿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기억났다. 미진의 마지막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도 떠오른다. 건강, 잘 챙겨라. 무뚝뚝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 그리고 어떤 날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목소리까지도 생각난다. 틀려도 괜찮아.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얼굴은 희미해지는데 목소리는 오래 남는 걸까? 아마도 사람의 감정이 가장 짙게 묻어나는 것이 목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대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한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도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잘 지내요? 그땐 미안했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울린다. 나는 이제 65이고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가끔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가끔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공원을 산책한다. 내 얼굴에는 이제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묻어 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편안해 보인다고도 하고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고도 한다. 아마도 둘 다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외로운 얼굴이든 편안한 얼굴이든 결국 그건 내가 살아온 흔적일 뿐이다. 그리고 그 흔적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도 나는 길을 걷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태도를 살핀다.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삶이 조금씩 보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요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핀다. 너무 대놓고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짧게. 어떤 얼굴은 지나칠 정도로 밝다.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말할 때마다 크고 활기찬 제스처를 곁들인다. 하지만 눈가를 보면 안다. 저 밝음이 오래된 피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또 어떤 얼굴은 무표정하다. 감정을 내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 하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거나 입술을 깨무는 작은 습관 같은 것이 감정을 배신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 무언가를 깊이 숨기고 있다. 나는 한때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잘 읽어버리는 능력이 버겁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미진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을 너무 깊이 보면 피곤해져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다.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온다. 마치 누군가 큰 목소리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보고 듣고 있는다. 어쩌면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그와 나는 예순이 넘도록 연락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친구 사이다. 그는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는 그렇게 물었고 나는 똑같지라고 대답했다. 사실 똑같지 않은데도 우리는 오래전처럼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잘 모르는 지난 시간들. 그러다 문득 그가 물었다. 가끔 예전 생각나지 않아? 어떤? 젊었을 때 우리 막연히 행복할 줄 알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우리는 젊었을 때 정말 아무 근거 없이 행복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할 줄 알았고, 좋은 날들이 더 많을 줄 알았고,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세상에는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걸.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변해버린다는 걸. 나는 친구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이해했다는 듯이 웃었다. 뭐, 그렇지. 나는 이제 65이고 여전히 서울에서 살아간다. 여전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여전히 얼굴에서 성격을 읽고 태도에서 본심을 읽고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는다. 때때로 그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외로울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각자의 얼굴을 하고 각자의 감정을 지닌 채 어딘가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신다.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다.